네,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6년도 3회차 레벨 2까지 이제 수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4회차 이 과목인 전기기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식으로 5문제씩 4일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를 블로그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여기는 일단 여기 강의한 내용들을 자료로 업로드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16년도 4회차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을 말씀드릴게요. 공부에 있어 편법이란 있을 수 없다. 완벽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만 필요할 뿐, 꾀를 부리며 공부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고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제 막둥이에요, 막둥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해 올라가죠. 여기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화상을 크게 입었고, 치료를 여기 제가 이제 사는 곳은 천안인데 천안에 이제 순천향대 병원 가니까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이제 베스티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었죠. 몇 개월 했었죠. 그리고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나들이를 이제 제가 천안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원에 가서 이제 시켜준 거고요. 지금도 화상 치료를 하고 있고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2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화상 부위가 다리 한쪽을 관절 빼고 종아리랑 허벅지가 다 튀었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좀 튀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공부하다가 사실 이때도 와이프가 큰애랑 막둥이랑 와이프가 이제 고기 해 먹인다고 했고 저는 도서실에 공부하러 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 받고 왔는데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였었죠. 그 이후로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접고 애 이제 병가노라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서 이제 지내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호전돼서 좋고요. 또 1년 전에는 가와사키 병 걸려서 이 가와사키 병 걸려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순천향대에 그 소아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병원에 또 입원했었죠. 그래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지만은 그래도 되게 밝고 씩씩하게 크는 모습 보니까 고맙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는 이제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예전에 걸어 다니지도 못했었어요. 화상 부위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라클 파크라는 어, 바다뷰가 보이는 이제 야구장입니다. 여기 미국이고요. 여기도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폼을 좀 잡고 있죠.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어,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막둥이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사람이라는 거는 항상 순탄한 길만을 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길을 걸을 때마다 굴곡이 있는 길을 걷고 또 진짜 어쩔 때는 길이 끊어져서 점프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가지 못하면 잠시 쉬었다가 길을 만들고 다시 걸어갈 때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도 공부랑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는 편법이 없어요, 편법. 그냥 오직 노력과 의지, 그 다음에 그 피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꾀를 부린다고 여기 표현을 한 거는 이게 효율적인 공부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제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그냥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진정한 엔지니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첫 시간에 좀 드리는 이유는, 엔지니어들은 이 설비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고 또 바뀌고, 옛날 설비는 또 교체를 할 적에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거를 다시 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되게 이 난색을 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거를 고집하고, 이런 것들이 결론은 기술 발전에 저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꾀를 부리는 것보다는 진취적인 자세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배움에 갈망하면서 사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뒤가 조금 문맥이 부드럽지 않더라도 재밌게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얼굴이에요. 지금은 이제 내일 모레면 50살인데, 저도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체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5문제 나갑니다. 21번 동기와트 P2 출력 P0 슬립 S 동기속도 NS 회전자 속도 N 2차 동선 PC2 일 때 2차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여기서 뭐 S는 슬립이고 NS는 싱크로너스, 그러니까 동기 속도라는 얘기고, PC2인데 여기 동선이잖아요. 그래서 쿠퍼를 의미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붙이는 사람이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어떤 것들은 매칭을 시키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칭이 안 될 경우는 그냥 이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관련된 문제풀이 저와 하면서 나왔던 문제예요. 여기서 바로 답이 딱 튀어나오잖아요. P2분의 PC2가 틀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1 빼기 S와 P2분의 P0, NS분의 N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고요. 여기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2차 효율 N타, 요거 N타2는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 P2분의 P0고요. 2차 효율을 다른 식으로 표시하면 N타2는 P2분의 P2 빼기 PC2는 1 빼기 P2분의 PC2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 빼기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는 1 빼기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N2분의 N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서 요것만 해당이 안 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로 답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조금 잔소리하고 넘어가면요. 이 답만 외우지 마세요. 저는 자격증 공부에서 답만 외우고 공부하는 방식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공식이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얘가 안 나오고 만약에 1 빼기 S를 다르게 변형해서 S 빼기 1로 틀리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이 NS와 N을 바꿔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4개를 다 외워 놓으셔야지 어떤 걸 골라서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모든 자격증 시험은 다 동일해요. 뭐 기사든 산업기사든 뭐 기능장애든 기술사든 뭐 기사든 뭐 기능사든지 간에 다 똑같습니다. 동기기 손실에서 고정손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답은 1번이죠. 1번. 계좌 철심의 철손, 전기손과 저항손 다 우리 쿠퍼손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기가 이제 동기전동기, 동기발전기, 여기가 유도전동기, 여기가 그러니까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손실을 정리를 하고, 공통 손실은 철선과 동선과 기계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 번 외워 놓으셔야 된다고 했고요. 이 철선은 우리가 철선은 우리가 노 로드 로스라고 했고, 히스테리시스 손 플러스 와르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도 설명드렸고 이거 외워 놓으라고 했고요. 동선 같은 경우는 부하손, 그 다음에 구리선, 그 다음에 쿠퍼,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I 자승 R손이라고도 하죠. 권선에서 발생되는 손실이에요. 기계손은 우리가 마찰이나 풍손, 냉각에 의한 거, 변압기도 여기 냉각 팬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한 손실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동기기의 손실에서 여자 손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손실도 있고, 표유부하 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도기는 슬립 손실과 고조파 손실이 있고, 변압기는 뭐 이거는 여기랑 똑같지만은 용어를 좀 다르게 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업로드 이거 벌써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변압기가 조그만 변압기에서부터 큰 변압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되게 큰 변압기잖아요. 사람 있으면 한 요 정도 쓸 거예요. 요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사다리 타고 여기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위로. 그 다음에 여기 동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로터가 있고 여기에 코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쪽 편에는 우리가 터빈이 붙습니다. 터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스팀 터빈이나 가스 터빈들이 붙을 거고요.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브러쉬랑 익사이터가 연결되는 요 사이드입니다. 그 변압기는 변압기고, 그 다음에 여기 유도 전동기도 우리 집에서 보는 가정용 조그만한 전동기서부터 여기 큰 전동기까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에 이제 코어죠, 코어. 계좌에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로터가 들어갈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 전기자형 전동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계좌가 도는 거는 회전 계좌형 전동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회전 전기자형 전동기밖에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이만큼 이제 크고, 이 슬롯에 우리가 권선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권선 같은 경우 절연지를 감아 가지고 있고요. 이 구조가 이 변압기에 있는 구조랑도 좀 비슷해요. 뭐 모양상은 좀 다르지만은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 동기기도 똑같습니다. 동기 발전기든 동기 전동기든 지간에 다 똑같습니다. 구조는요. 그래서 요거 외워 놓으세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꼭 외워 놓으시고, 요 공식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23번. 다음의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것도 나왔었죠? 요건 답이 1번입니다. 1차와 2차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이면 간극성이 아니고 가극성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간극성 맞고, 삼성 결설 시 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맞고, 병렬 시 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간극성입니다. 간극성. 서브트랙티브 폴라리티. 근데 가극성 같은 경우는 그 애디티브 폴라리티. 그래서 가극성은 플러스 해주는 거고, 간극성은 이제 마이너스 해주는 거죠. 그림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 점선 방향이 전류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여기는 들어오고 여기는 나가고.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간극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렇게 들어오죠.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반대로 들어오죠. 그죠? 얘는 B번은 그 애디티브 가극성이 되는 거죠. 얘는 간극성이 되고. 그래서 극성이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극성이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간극성, 서로 다른 방향일 때는 가극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 놓으세요. 이 점은 크로스로도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 점으로도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싱글라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단선도를 보면은 CT의 방향이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단편적인 예입니다. 24번. 직류전동기에서 국수가 4, 전기자 도체의 총 수가 160, 한극의 자속이 0.01 웨버, 부하전류 100A일 때 이 전동기에 발생되는 토크는 우리가 T는 오메가물의 PM인데요. 이 오메가는 여기서 2파이 A가 돼요. 그리고 이제 P를 구하면 PZ 2파이 A분의
PZ 우리가 이제 T는 오메가 PM, T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입니다. 요 공식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바로바로 이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공식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정말 많이 쓰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일단 제외하고 얘만 봤을 적에는요, P는 우리가 국수고 여기 국수, 그 다음에 여기 Z는 우리가 그 전기자 도체수, 그 다음에 파이는 자속이고 IA는 우리 전기자 전류, 그 다음에 2파이 A에서 이 A는 우리가 병렬 회로수입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국수와 같다고 했는데 국수,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 뒤에 들어가면은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P는 국수입니다. 국수 전기자 도체수가 아닙니다. 여기 잘못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T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를 여러분들께서 요 식을 좀 암기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T는 오메가 PM에서 T는 2파이 A분의 PZ 파이 IA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아까쯤에 말한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25.48 뉴턴 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계산 다 이게 계산기 갖다 계산을 해보고 나온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값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25번 삼성 유도전동기의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우리 이것도 나왔었던 거죠. 슬립. 여기 보시면은 오늘 5문제 중에서 21번 나왔었던 배웠고요. 22번도 똑같진 않지만은 동선과 철선을 알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죠. 3번 나왔던 거죠. 5번은 오늘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도 제가 그 과정 중에 이 공식을 얘기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응용해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나왔던 거죠. 진짜 한 문제 빼놓고는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답만 외우신 분들은 나중에 변형이 되면 모르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 15년도와 16년도 지금 3회차까지 공부한 내용만으로도 벌써 이 5문제 중에 4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립이라고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슬립 곡선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얘만 알아 놓으셔도 돼요.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슬립 SM은 X2분의 R2인데 R2가 우리 2차 저항이죠. 여기서 비례추이는 2차 저항을 조정함에 따라 속도도 제어하고 슬립도 변한다 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R3가 스테이블한 지역에 있어요. 구역에. 근데 R2를 조정을 하니까는 어때요? 토크의 최고점은 맥시멈 토크는 동일하지만은 어때요? 여기 토크의 힘이 조금씩 달라지고 저항에 따라서 그다음 속도 변화 곡선이 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식을 꼭 알아 놓으신다. 그래서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은 SM도 2배가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립 증가하면 최대 토크 발생 시 슬립 SM, 맥시멈 슬립은 R2의 비례함으로 R2가 2배가 되면 SM도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토크 T의 변화는 없다. 그냥 최대 토크에 대한 거예요. 최대 토크의 변화는 없고 다 동일하잖아요. 토크는 변하지 않.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힘은 동일한데 속도를 우리가 변화를 준다. 그 대신 슬립은 좀 변하더라. 라는 게 이 비례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 크기 R2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증가되지 않습니다. 자, 물 좀 마실게요. 그 다음에 전류 I2 감소. 2차 저항이 증가하면 2차 전류 I2는 감소합니다. 2차 저항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류는 감소하겠죠.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R2의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역률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섹터는 우리가 이 코사인 섹터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코사인 섹터, 사인 섹터, 그 다음에 탄젠트 섹터, 뭐 델타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사인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임피턴스 분의 R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이죠. 그래서 임피턴스는 우리가 루트 R2의 자승 플러스 X2의 자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R2로 나눠준 거예요. 그게 만약 이거 X2로 여기 가면은 사인 섹터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R2 코사인 섹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섹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R2로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R2가 증가하면 역률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항 성분이 여기 이 역률에서는 교류 저항 성분이 높으면 역률이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식으로만 보면요. 그리고 이 X는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이 리액턴스 이 안에는 우리가 그 인덕턴스랑 캐피시턴스의 그 차가 존재합니다. 상호 간의 차가 존재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요거 중간중간 하면서 기본 회로 전기 이론, 전기 기능사에서 말하는 전기 이론에서 전기 기기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조정해서 중간에 그 오후 5시나 6시 타임에 업로드를 할 예정에 한번 모아가지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다. 토크 아니지. 2배가 되는 건 토크 아니고 전류 아니고 역률 아니죠. 토크는 변하지 않고 전류는 감소하고 역률은 증가하긴 하지만 2배로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25번까지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런 자격증 강의 같은 경우는 빨리 푸는 경우가 빨리 풀고 진도 빨리 빼는 것이 이제 뭐 조회수도 좀 높고 그다음 심플하게 설명하는 데가 그래도 조회수가 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빨리 따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런 쪽이 더 맞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제 목적은 지금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보 엔지니어, 전기도 모르는 전자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전기인이지만 나 잘 모르겠어, 이론도 모르겠고 그래도 좀 한번 배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뭐 마이스터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좋겠고요. 뭐 대학교 갔는데 전기과로 갔어. 근데 뭐 개념도 모르겠어. 좋습니다. 도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 과정들을 제가 문제를 더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능사 과정에서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고, 그래도 자료는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은 소화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